해양도시 부산에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기관들과 공공기관이 속해 있는 해양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우리 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과학 연구기관으로 네네. 1973년 10월 30일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해양 분야의 큰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예. 본원은 현재 그 부산 영도구 동삼 혁신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해, 동해, 제주 세 곳의 분원, 울릉도, 포항, 통영, 울돌목 네 곳의 연구기지와 미국, 중국, 영국, 페루, 인도네시아, 태평양 6개국의 해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 기관으로 남극과 북극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조선 및 해양 플랜트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현재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양과학 연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연구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급 연구 인력이 280명 정도가 되고요. 예. 약 1,100명의 직원이 부산 본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연구선 6척 중에 첨단 해양관측 조사 장비가 탑재된 약 6,000톤급 이사부호는 전 세계 대양을 누비며 연중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는 천리안 위성을 올려보내고 바다 밑으로는 잠수정을 비롯한 각종 탐사 장비를 내려보내서 인간이 접근이 제한된 예. 바다를 입체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1,100여 명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지점이 다 있고 맞습니다. 분원도 있고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렇게 이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도 또 다른 연구원들 인터뷰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로 73년에 생겼으니까 이제 50주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국가 사회적인 현안 문제 연구까지 임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키오스트의 연구 분야는 무척 다양합니다. 네.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 대응 연구, 해양 자원 탐사, 해양 신산업 창출, 재난과 재해 예측하고 영토 수호를 위한 해양력 강화 등 바다를 무대로 하는 모든 해양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범국가적 사회적인 현안 문제 해결까지 임무가 확장되었고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서 전지구적인 해양과학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꼽아본다면 해양 환경 분야에서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지도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작했고요. 정지궤도 해양 위성과 이어도 기지 등 해양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대형 인프라의 설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양 기후 예측 시스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기후변화 보고서인 IPCC 6차 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해양 자원 분야에서는 먼저 심해적 광물 자원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태평양 공해상에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7만 5천 킬로미터의 제곱킬로미터의 만간단계 탐사 광구를 확보해서 육상 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리튬, 코발트 등 글로벌 공급망의 개발과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간각이나 해저 열수광산 탐사 광구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 50만 인구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안산의 시와 조력발전소의 기본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네네. 명량대첩의 울돌목에서 현재 조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유인 잠수정 타이탄의 사고를 잘 아실 겁니다. 예,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처럼 심해를 탐사하는 일은 우주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첨단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키오스트에서도 그동안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잠수정이나 수중 건설 로봇 같은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심해 탐사용 유인 잠수정을 만들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 생물유래 식품, 의약품, 바이오 에너지 등의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예. 들으니까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깊숙하게. 네. 저 태평양 어디에선가 우리의 먹거리인 새로운 해저 광물들이 막 개발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처음부터 부산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디에 있었고 부산으로 이전한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예, 저희가 이전한 게 2017년 12월이었는데 예. 경기도 안산시에서 부산 영독으로 본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7월에 부산 해양 클러스터 시대를 여는 부산 신청사 개청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 클러스터 단지에 정착한 지도 벌써 6년이 되어 갑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 얘기할 때 참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부산으로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2017년 12월 그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부산 좀 따뜻했어요. 네. 예. 근데 저희들이 직원들도 이전 초기에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네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협조로 지금은 부산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연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듣기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총 17개 기관이 해양 클러스터를 이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해양 클러스터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현재 키오스트를 중심으로 관, 학, 산, 연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네. 영도구 동삼동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모여서 해양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7개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트를 중심으로 해양 클러스터 내 기관들이 협력한다면 해양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초소형 위성 개발 발사, 부산 해상도시 건설 등 부산의 해양 관련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이 해양 클러스터가 이제 해양 수도 부산에서 역할이 크겠지. 네,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네. 교류 활동을 전개해서 해양수산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진정한 의미의 해양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 클러스터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해양 유관 기관들을 부산에서 적극 유치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동삼 혁신지구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부산시와 키오스트,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해양수산 연구기관 8곳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으로 동삼 혁신지구 내 해양수산 연구기관과 해양산업 기업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네. 이들과 함께 해양경제 선도 도시로서의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데이터 기반 해양 신산업 및 스마트 수산 양식 육성, 창업 생태계 확대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정말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요즘 해양 분야 가장 큰 이슈는 지구 환경, 특히나 기후 환경 네, 분야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싶어요.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뭐 부산 해운대가 사라진다, 부산이 뭐 어디가 잠긴다 이런 뭐 우울한 뉴스도 들려오고 말이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 어떤 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해양 재해 재난 대형화 또는 빈도 증가에 따른 국가 사회적 피해 증가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관련 연구는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해일 침수 등 연안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예측 정밀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 체계를 발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과 해양수산부는 해일 침수 등 연안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30분 간격으로 위험을 인지해서 경보하는 시스템인 K-오션 워치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다의 상태와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해양기후 예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양기후 현황과 전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OCPC를 검색하시면 해양기후 현황과 전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후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에너지와 탄소 순환을 모사하는 지구 시스템 모형, 즉 키오스트 ESM이라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850년부터 현재까지 바다의 상태 변화를 재현하고 온실기체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해양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부호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태풍의 영향을 북서태평양 현장에서 현재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연구진들은 해양과 대기의 물리적 상태를 조사하고 태풍의 발생과 급격하게 커지고 세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태풍이라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치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미세조류 스피루리나에서 추출물에서 이제 이 기억력 개선 효과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 네네. 그 치매 관리비, 치료비가 아닙니다. 관리비가 국방비를 넘어설 거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네. 저희 원에서 그 탄소를 많이 잡아먹는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그 중에 스피룰리나라는 그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인지 기능과 기억력 개선에 좋은 물질을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우주 식량으로 알려진 고단백 슈퍼푸드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원료를 가지고 유용 소재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원료 인증을 받았고요.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에 등록된 9개 중에 해양 생물로 추출한 건 이번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입 원료 대체하고 상용화하는데 굉장히 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예. 무궁무진하네요. 맞습니다. 연구 해양이 분야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 듣기로는 한국형 해저 공간 플랫폼? 네. 뭐 이거는 뭐고 또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예, 그 한국형 해저 공간 플랫폼 정의를 하면 인간의 생활 공간을 해저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첨단 해양과학 기술의 복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의 해저 도시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우주정거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인간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해저 공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선 1단계로 수심 30m에 3명이 30일간 실제 체류할 수 있는 모듈형 수중 구조물을 설치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사실은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드넓은 해저 공간을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네네. 해저 공간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고 해양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주거 공간, 레저, 통신 기술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네.
올해 그 저희 기관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키오스트의 창립 50주년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해양과학 기술의 가치를 국민들과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키오스트의 새로운 100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응원합니다. 예, 오늘 들으니까 아주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 네. 느낌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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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다시 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MBC 범일사업 이전 특집합니다. 오늘은 가수 박상민 씨 12시에 옵니다. 예, 많이들 직접 오셔도 좋고 라디오로